잇따르는 지진에 불안감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진 대비 교육은 소홀하고 안전 체험 시설은 전무합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최근 사망 사고가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스쿨존 실태 긴급 점검했습니다. 광주 송정역과 광주역으로 가는 셔틀 열차가 운행될 예정입니다. 광주역 인근 상권의 활성화가 기대되지만 근본 대책이 아니라는 비판도 있습니다. 광주 도시철도 2호선 착공을 위한 기본 설계가 마무리됐습니다. 내년 초 실시 설계에 들어가 2018년 상반기에 착공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잇따르는 지진 때문에 불안감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 지진하면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지진에 대비한 교육은 소홀하고 안전체험시설은 전무한 수준입니다. 윤구수 기자입니다. 어제 경주에서 여진이 발생한 직후 광주 소방본부에는 진동을 느꼈다는 신고가 55건 접수됐습니다. 하지만 광주시와 4개 구청에 설치된 지진계 측정치는 리히터 규모 0.3. 0.3이면 인담한 사람들 느낄 수는 없죠, 이게. 막연한 불안감이 부른 착각이었을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입니다. 정작 진동을 느꼈던 일주일 전에는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모르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가만히 있었던 것 같아요. 세월호 참사 이후 학교 현장에서는 재난안전교육이 대폭 강화됐지만 발생 빈도가 적은 지진에 대한 교육은 상대적으로 소홀했습니다. 실감나는 교육도 어려웠습니다. 그것을 직접적으로 경험하거나 이럴 수 있는 여건은 아직 좀 개선돼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1년 전 광주시청에 문을 연 안전체험관입니다. 어린이들이 지진의 진동을 직접 느껴보고 대비 요령도 배울 수 있습니다. 옳지, 머리가 땅에 닿아야지. 옳지. 하루 평균 이용객이 26명에 불과한 이 작은 시설이 광주에 있는 유일한 안전체험시설입니다. 제대로 된 시설의 필요성은 꾸준히 제기돼 왔지만 이르면 내년에나 체험관 건립 사업이 시작될 수 있습니다. 지하 1층, 지상 3층 해가지고 약 260억의 사업비를 들여가지고 지금 안전체험관을 별도로 지금 현재 지으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무사태평에서도 우왕좌왕에서도 안 될 실제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안전체험시설 확충과 함께 교육 프로그램 보급을 서둘러야 할 걸로 보입니다. MBC 뉴스 윤문수입니다. 학교 앞 도로는 어린이들이 많이 다니기 때문에 어린이 보호구역, 이른바 스쿨존으로 지정돼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안전해야 할 스쿨존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아이들이 참변을 당하는 사고가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학교 앞 스쿨존 실태를 김인정 기자가 긴급 점검했습니다. 최근 광주에서 연달아 발생한 6살 여자아이와 고3 수험생 사망 교통사고. 모두 스쿨존 횡단보도에서 일어났습니다. 어린이가 안전하게 보호돼야 할 스쿨존에서 왜 이렇게 사고가 잇따를까? 경찰과 함께 직접 스쿨존에 나가봤습니다. 한 초등학교 앞, 불법 주차된 차량들로 비좁은 스쿨존 도로가 빽빽이 들어찼습니다. 다른 학교 앞 스쿨존에 가봐도 불법 주차 실태는 마찬가지입니다. 주차 차량 때문에 생기는 사각지대 때문에 아이들은 학교 앞에서 길 건너기가 무섭습니다. 그 차가 이렇게 주차가 돼 있어가지고 그것 때문에 지나가는지 안 지나가는지 안 보여요. 그래가지고 북쪽으로 이렇게 지나가가지고 가요. 스쿨존에 주로 오가는 어린아이들은 승용차 높이보다 키가 작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갓길 차량 가리면 모습이 전혀 보이지 않게 됩니다. 어제 일어난 참변 역시 스쿨존 횡단보도 바로 앞에 불법 주차된 차량에 6살 아이가 가려지며 발생했습니다. 어린 학생들은 키가 작아서 차량에 많이 가려서 건널 때 사망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그런 위험한 결과를 낳게 될 것 같습니다. 더구나 아이들은 신호등이 바뀌어도 앞만 보고 달리는 경우가 많아 더 위험합니다. 등교 시간과 하교 시간이면 스쿨존에서 계속해서 아슬아슬한 상황이 벌어지는 겁니다. 차량들이 신호 위반을 좀 많이 해요. 학생들은 학교에서부터 또 뛰기 시작해요. 하루에도 이렇게 보면은 놀랄 때가 몇 번씩 놀라고요. 가슴을 철렁철렁 합니다. 최근 3년간 광주와 전남 지역에서 발생한 스쿨존 내 어린이 교통사고는 150여 건. 이로 인한 어린이 부상자 역시 매년 끊이지 않고 발생 중입니다. MBC 뉴스 김인정입니다.
이처럼 유치원 통학버스 사고가 잇따름에 따라 어린이 통학버스에 대한 전수조사가 실시됩니다. 광주시 교육청은 관내 유치원 202곳과 학원 130곳 등 362개 어린이 통학버스에 대해 이달 말까지 계약 형태와 버스 구조, 운전자 교육 여부 등에 대해 조사할 계획입니다. 또 도로교통안전공단에서 실시하는 안전교육과는 별도로 교육청 차원에서 연 2차례 안전교육을 정례화하는 등 교육을 강화해 나갈 예정입니다. 광주 송정역과 광주역으로 가는 셔틀 열차가 운행될 예정입니다. 침체됐던 광주역 인근 상권이 활성화되고 북구 지역 주민들의 KTX 접근성이 좋아질 것으로 기대되는데요. 근본 대책이 아니라는 비판 의견도 있습니다. 김철원 기자입니다. 호남 고속철 1단계가 개통한 지난해 4월 이후 광주 송정역과 광주역의 운명은 극적으로 엇갈렸습니다. 광주 송정역은 광주의 대표 관문이 됐지만 광주역은 존폐 위기에 몰려 있습니다. 북구 지역 주민들이 KTX의 광주역 재진입을 꾸준히 요구하고 있는 상황에서 광주시가 대안을 마련했습니다. 두 기차역을 오가는 목적의 전용 열차를 운행하기로 한 것입니다. 디젤 열차 2대를 들여와 두 역 사이를 하루 왕복 28차례 운행하는 방식입니다. 극락강역에서 한 번 정차하는 열차가 두 기차역을 오가는 데 걸리는 시간은 편도 18분, 요금은 2,600원 정도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개통 시기는 오는 11월로 예정된 수서발 고속철 SRT가 개통된 이후가 되는 올해 연말쯤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북구 지역민과 또 동구 일부 지역, 그리고 담양 쪽 주민들의 이용이 편리해질 것으로. 하지만 셔틀 열차를 이용할 승객이 얼마나 될지 알 수 없다는 점과 광주역 활성화를 위한 근본 대책은 아니라는 비판도 있습니다. 정말 광주역에 KTX가 돌아보지 않는다면 이 북구나 동북부가 정말 영원히 쇠퇴돼 버리고 광주가 고루 발전하는데도 저해가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광주시는 이번 셔틀 열차 도입을 위한 수요 조사는 따로 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광주역 활성화의 신의 한 수가 될지 아니면 또 하나의 애물단지가 될지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김철원입니다. 광주 도시철도 2호선 착공을 위한 첫 단추인 기본 설계가 완료됐습니다. 광주시 도시철도 건설본부는 최근 도시철도 2호선 1단계 기본 설계를 마치고 국토부와 총사업비 협의를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기본 설계에 따르면 연장과 선형에는 큰 변화가 없이 지하 깊이가 당초 2.5m에서 4.3m로 깊어졌고 사업비는 예비 타당성 조사 때보다 3,600억 원 증가한 2조 1,000억 원으로 잠정 확정됐습니다. 광주시는 올해 안으로 사업비 협의를 마무리하고 내년 초 실시 설계에 들어가 오는 2018년 상반기에 2호선 1단계 노선부터 우선 착공한다는 계획입니다. 조선대학교 차기 총장 선거에서 강동원, 민영돈 후보가 1, 2위를 기록했습니다. 오늘 실시된 조선대학교 차기 총장 선거에서 강동원 후보가 344표를 얻어 1위, 민영돈 후보가 278표로 2위를 기록했습니다. 총장 후보 추천위원회는 1, 2위 득표자를 총장 후보로 추천했고 조선대 이사회는 오는 22일 면접을 실시한 뒤 16대 총장을 뽑을 예정입니다. 전국농민회 총연맹은 AT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앞에서 광주 전남 농민대회를 열어 미국 쌀 팔아주자고 우리 농민들 등에 비수를 꽂는 정부의 쌀 수입 계획을 반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농민들은 쌀값 폭락의 주범인 쌀 수입을 중단하지 않는다면 정권 퇴진 운동을 이어가겠다고 압박했습니다. 한편 성난 농민들이 쌀가마니를 태우는 과정에서 경찰과 몸싸움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푸드뱅크 들어보셨습니까? 복지관이나 사회복지협의회에 남은 음식이나 식재료를 기부하면 저소득층 이웃에게 나눠주는 사회복지 서비스입니다. 광주에는 16개의 푸드뱅크와 3개의 푸드마켓이 운영이 되고 있는데요. 지난해에는 빵과 식자재 등 242만여 개의 물품이 모였습니다. 금액으로 따지면 41억여 원에 달하는 규모입니다. 기부되는 물품은 해마다 늘고 있지만 새롭게 기부에 참여하는 시민들은 사실은 거의 없는 상황입니다.
지난 2014년 520명이었던 기부자가 지난해에는 510명으로 오히려 이렇게 줄어들었습니다. 또한 기부자 대다수가 빵집을 운영하는 등 개인 사업자다 보니까요. 기부하는 물품 종류가 단조롭다는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기업체가 적은 지역 특성상 활발한 기부를 위해선 많은 시민들의 참여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요즘은 잉여식품은 물론이고 생활용품도 소규모로 받는다고 하니까요. 일상 속의 이웃사랑 실천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카드뉴스였습니다. 금호타이어 매각 작업이 시작됐습니다. 산업은행 등 금호타이어 채권단은 매각 주관사를 통해 금호타이어 지분을 공개경쟁 입찰 방식으로 매각한다고 공고했습니다. 이에 따라 투자자들이 인수 의향서를 제출하면 예비 입찰과 본입찰을 거쳐 내년 상반기 중에 우선 협상 대상자가 선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매각 대금은 1조 원 안팎으로 예상되며 우선 매수 청구권을 보유한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이 인수전에 뛰어들지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리오넬 메시, 데이비드 베컴과 같은 세계적인 축구 선수들은 명문 축구단의 유소년 육성 프로그램에 따라 발굴됐습니다. 시민구단 광주FC도 유소년 팀을 지원하고 있는데요. 최근 전국대회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고 있습니다. 박재욱 기자입니다. 축구의 신 리오넬 메시, 프리킥의 마법사 데이비드 베컴, FC 바르셀로나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는 유소년 육성 프로그램을 통해 선수들을 발굴해 세계적인 명문 축구 클럽으로 도약했습니다. 지난 2011년 광주FC 15세 이하 유소년 팀으로 지정된 광주 광덕중학교 축구팀. 유니폼과 훈련 장비 등 연간 4억 원 가량을 지원받고 있습니다. 선수들이 어렸을 때부터 어떤 꿈을 키우는데 좋은 환경에서 이렇게 운동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갖춰진 것 같아요. 최근 끝난 전국대회에서는 지역연부 우승까지 차지해 사기가 한층 높아졌습니다. 축구 국가대표가 되고 싶고요. 그다음 메시가 뛰는 스페인 그런 데 구장에서 경기 뛰고 싶어요. 넉넉치 않는 살림의 광주FC는 광덕중과 금호고 등 초등학교와 중고등학교 유소년팀에 연간 10억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에 의해 발굴된 오도연, 조주용 선수는 이미 광주FC에서 뛰고 있습니다. 유소년팀 육성은 팬 확보와 선수 이적료 수입과도 직결되기 때문에 소홀히 할 수 없습니다. 광주 시민에게도 뭐 이렇게 광주FC라는 그런 지역 구단이 있으면서 광주 시민의 뭐 자긍심도 뭐 올릴 수 있고, 그다음에 또 광주 자체에 뭐 이렇게 프랜차이즈 스타를 만들어서 광주FC 지원 아래 성장 중인 유소년 팀의 활약에 광주 축구의 미래가 기대됩니다. MBC 뉴스 박재욱입니다. 손학규 민주당 전 대표가 강진에서 정치 재개를 공식 선언했습니다. 손 전 대표는 오늘 강진아트홀에서 열린 다산강좌에서 강진에서 불러일으켜 주신 다산의 개혁 정신으로 나라를 구한 데 자신을 던지겠다고 말했습니다. 또 2년여 동안의 강진 생활을 마치고 이제 떠날 때가 된 것 같다며 앞으로 제가 무엇이 되는지를 보지 말고 제가 무엇을 하는지 지켜봐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청소년 보호관찰학교인 광주 고룡정보산업학교에 빛가람 전기교실이 문을 엽니다. 한국전력은 광주지검과 소년선도 보호 대상자와 보호관찰 대상자의 선도와 범죄 예방을 위한 협약을 맺어 고룡정보산업학교에 빛가람 전기교실을 개설하기로 했습니다. 빛가람 전기교실은 소년원생들의 전기기능사 자격증 취득과 대학 진학 취업 등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광주 남구 주월보건지소가 퇴행성 관절염을 앓고 있는 주민들을 위해서 건강교실 운영을 시작했습니다. 광산구의회 여성의원단이 여성 청소년 생리대 지원을 위해 하루 카페를 운영했습니다. 나주시가 어린이들의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한전 KBS와 국제아동인권센터 그리고 초록우산 어린이재단과 함께 초등학교 인근에 옐로우 카펫을 시범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곡성군에 위치한 진성 CNC가 열악한 환경에 거주하고 있는 이웃에게 행복주택을 선물했습니다. 오늘 오전 8시쯤 장성군 장성읍의 한 교차로에서 5톤 택배 트럭과 승용차가 충돌해 승용차 운전자 65살 이모 씨가 숨졌습니다.
경찰은 사거리 한가운데서 사고가 난 점을 미뤄 두 차량 가운데 한 차량이 신호를 위반한 것으로 보고 CCTV와 목격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성범죄를 저지른 대학 교수의 40%는 여전히 강단에 서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교육부가 더불어민주당 박경미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3년부터 올해 6월까지 성범죄로 징계받은 광주 전남 지역의 대학 교수는 5명이었습니다. 이 가운데 초당대와 전남대 교수 3명은 해임이나 파면 처분을 받은 반면 광주교대 교수 2명은 감봉과 정직 처분을 받은 뒤 학교에 재직 중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동안 법인 설립 유치원에만 허용됐던 금융기관 대출이 개인이 운영하는 유치원에도 허용됩니다. 교육부는 현재 법인 설립 유치원에만 허용되는 차입금 제도를 유치원 운영위원회 승인과 관할교육청 승인을 거친 경우에 모든 유치원에 허용하는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올해 초 유치원 누리과정 예산 미편성으로 교사 월급을 체불할 위기에 놓인 사립 유치원들은 허용 규정이 없어 논란이 있었습니다.